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강남 집은 남겨놓고 청주 집을 팔아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결국 두 채 모두 팔고 무주택자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으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문득 훈장님과 꿀단지라는 전래동화 생각이 납니다. 꿀단지를 숨겨놓고 몰래 혼자만 먹으며 어른들만 먹는 약이라고 아이들을 속였다는 얘긴데요. 아무리 그래봐야 아이들은 믿지 않았죠. 내 꿀단지 숨겨놓고 다른 사람에겐 꿀단지 내놓으라고 하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씨알이 먹힐 리 있겠습니까? 7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유쾌해, 어머니도 유쾌요.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유쾌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유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유쾌요.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유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자체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제8대 안동시 의회 김호석 후반기 의장, 그리고 청송군 의회 이광호 후반기 의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이 결국 유엔의 WHO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통보했고요. 또 11월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도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중국 경제 상황도 알아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의 상당수 유권자들은 누굴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 무당층 유권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할 텐데 언제쯤 지지자를 결정할까요?
네, 지금 미국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에 대해서 8%에서 한 12% 포인트 차로 뒤져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대선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는 9월 초까지는 좀 오차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차라도 언제든지 뭐 역전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 한 44년간 선거를 조사해봤더니 대선 판세를 결정하는 그 경합주의 무당층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까지는 대선 후보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때문에 뭐 대선 후보가 확실히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은 9월 중순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상이 됩니다. 9월 중순 한 두어 달 정도 남았군요. 사실 뭐 지난 선거에서도 힐러리와 트럼프 맞대결할 때도 선거 당일까지도 힐러리가 이길 것이다. 대부분 그 매스컴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간접 선거 방식이고요. 예. 또 한 주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2016년도 대선 때는 힐러리의 그 득표율이 트럼프보다 3%포인트나 더 많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77표나 더 많이 획득을 하면서 대선을 낚았던 겁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대역전극을 벌였기 때문에 좀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도 같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자, 지금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은 코로나 충격과 흑인 항의 시위로 인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자,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목할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그 선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지역이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 주라고 부르고요. 또 공화당이 늘 이기는 내륙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색깔인 빨간색인 레드 스테이트라 그러는데요.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이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늘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흔들리는 주 6개입니다. 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쪽인데요. 현재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바이든의 우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마다 코로나는 사멸할 것이다. 완전히 무해하다. 마스크를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면에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행사 내내 그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면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 때문에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오늘 유엔의 WHO를 공식 탈퇴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말고도 또 트럼프는 참 악재가 많아서 얼마 전에 그 볼튼 폭로가 있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또 그 트럼프의 조카인가요? 조카가 폭로를 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입 시험 볼 때도 대리 시험을 봤다? 이런 것도 폭로했고 과제도 그 트럼프의 여동생이 해줬다 이런 폭로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층,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한 65% 되고요. 예. 백인 중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럼프의 그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정도의 그 악재 가지고는 흔들리지도 않고요. 또 트럼프가 워낙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지지층이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입 시험, 대리 시험 이 정도 이슈가 나오면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후보자 사퇴할 만도 한데 끄떡없는 트럼프가 되겠고. 자,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궁금하고 왜 그런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7월 들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완연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이 예상한 11월 대선의 승리 확률을 보면은 바이든이 59%, 트럼프가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책이 전환되면 아무래도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혼란은 조금 좀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을 보면요.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31%에서 21%로 대폭 낮췄지만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당 순이익이 한 $20 정도가 감소하고요. 또 배당금을 줄 수가 없고 아니면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에 당장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최저임금도 우리나라식으로 갑자기 $7에서 $15로 인정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친환경 정책인 그 규제를 강화시키는 건데요. 대체 에너지를 2050년까지 추진하면서 환경 오염이나 폐기물을 제로로 가져갈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 의료 보험 제도 대상 그 연령을 65세에서 60세까지 낮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계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법인세 올리고 또 부유층 증세하고 최저임금도 상당히 또 인상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지금 언론의 분석을 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좋은 것보다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 하던데 자 앞으로 그렇다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이 되면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고요. 또 9월 달부터 이제 TV 토론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무래도 78세이기 때문에 이기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는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경쟁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계나 부자들이 아무래도 법인세를 낮춰줬던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법인세를 올려주고 수질 오염이라든지 배기가스, 매연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그 바이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계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그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27%에 불과하고요. 트럼프는 50% 정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반 트럼프 감정에 의존했기 때문에 막상 대선 과정에 들어가고 토론회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다음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 영향이 있을 텐데 외교 정책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만약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된다면 외교 정책,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바이든의 외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그 제일주의 그리고 고립주의 정책이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독 행동이라든지 힘의 가시보다는 동맹을 중시하고 또 자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유엔과도 기본적인 관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WHO를 트럼프는 탈퇴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로 WHO에 다시 재가입한다든지 파리 협정을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앞으로 새로운 그 유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이 보이고요. 통상 문제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그 추진하고 있는 TPP에는 아마도 가입할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보다는 환경 문제를 더 하나 끌고 들어가서 아무래도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본다면 지금 트럼프보다는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불리해질 것 같은 그런 환경. 중국도 좋을 건 없겠군요. 예, 대중 정책에 있어서. 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잔혹한 독재자로 비난했고요. 또 북한은 바이든에게 IQ 낮은 또 멍청이라고 응수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그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국 증시 얘기 한마디만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연일 중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직후에 이렇게 화랑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뭐 중국 증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책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000선에서 5,000선까지 한 4개월 만에 뛰어올랐었습니다. 이 당시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요. 뭐 도로나 항만, 발전소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또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나 1대1로나 AIB 같은 정책들을 계속 발표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형태로 신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뭐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그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절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2015년도에 이런 그 묻지마시 투자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그 주식 과부라든지 까마귀 주둥이, 그러니까 방정맞은입이죠. 전문가들이 6,000선, 10,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뭐 증시 버블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중국 증시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중국 경제도 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반기에? 네, 아무래도 중국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왔지만 상승할 때,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완만한 그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천기의 전문청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천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이 속속 선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동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무소속이 강세를 보였죠. 제8대 후반기에 안동시 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된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석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호석입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무소속이시고요.
예, 그렇죠? 무소속입니다. 이번이 재선이시던가요? 예, 재선입니다. 재선? 용산지역구 출신입니다. 용상 예. 출신의 재선으로서 이번에 의장이 되신 건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래요. 예, 먼저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께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안동시의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우석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민 여러분과 17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잘 끌어오신 정운선 의장님과 의장단에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인연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직 안동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동료원님과 함께 견제하겠습니다. 예. 또한 의장의 당선이라는 영광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양어기가 무겁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예. 안동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안동시 의회 구성을 좀 보죠. 총 네. 의원분들이 이제 18분 맞지요? 네, 18분. 18분의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통합당이 12명, 네, 무소속 12분. 4명, 민주당 2명 이렇게 네. 통합당이 절대 다수인데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는 게 참 이변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예, 선거 예.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되셨는지? 네, 현재 안동시에는 무소속 4명, 예. 더불어민주당이 2명, 미래통합당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시민들이 보셨을 때 이번 선거 과정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8대 안동시의 후반기 의정 활동은 협치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골 탈퇴 각오로 의정 활동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이번 또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정당 소속 이전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예. 정당의 이해 득실을 떠나 시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무소속 의장으로서 동료원 간의 가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이 많은데요. 17분의 동료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경제 살리 주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지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각도에서 저 무소속을 뽑아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시민의 눈으로 선출을 했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제 18명 의원 중에 12명이 이제 통합당 소속 의원인데 네. 어떻게 해서 무소속 의원이 의장이 당선됐나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당선이 되신 건지. 저희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동료원들께서 저를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 정지를 위해서 매진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를 뽑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당 소속 이전에 예.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어떤 의원이 의장이 되었을 때 우리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각도를 맞춰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상임위 또 선임하고 또 뭐 위원장 선출도 모두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안동시 의회는 상임위가 3개가 있습니까? 네, 예.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예. 문화복지위원회가 있고 예. 경제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각각 위원장은 어떤 분이 선출이 됐나요? 예, 의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다선 의원인 이재갑 의원님께서 당선되셨고요. 무소속의 이재갑 의원. 예.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는 또 7선인 송광현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송광현 의원은 통합당 소속이시죠? 네, 미래통합당이죠. 예. 그다음에 경제도시위원회는 무소속인 김상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의장도 무소속이고 운영위원장도 무소속, 경제위원장도 무소속. 혹시 그 부의장은 어느 분이 되셨나요? 부의장은 미래통합당의 김백현 의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예, 김백현 의원이 부의장. 네, 우리 좀 다선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노하우를 우리 시민들에게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의정의 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 한마디로 무소속의 반란이군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요. 자, 이번 제8대 후반기 의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 나갈 현안은 무엇인가요? 역점을 두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예, 안동에 몇 가지만, 이끌어가야 예. 되고, 도청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능력을 기대했지만은 그로 인한 원도심 낙후와 공동화 현상, 또한 인구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을 또 다시 살려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해야 되겠고 도시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예. 현재 용산동의 도시재생 누딜 사업, 태화동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도시 발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중앙선 이설에 따른 역사부지 개발도 일환으로 문흥동 이런 테마공원 조성과 또 문화광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또한 도심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해야 되고요. 도시공원 개발,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방안, 자연도 지키고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개선을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동안에 안동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댐 주변 지역,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된 측면이 있었지만 네. 또한 도청 이전을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토대로 갖추고 개선해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도청 신도시 발전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8대 안동시의 18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위를 모아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예, 아유,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장님. 예. 예, 많습니다. 예, 저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코로나로 다소 진정된 것 같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지쳐 보입니다. 생업에 영향을 끼치 힘든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이나 저와 함께 힘듭니다. 우리 과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날 경험을 거울 삼아 우리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시민의 모습으로 지금의 이 길을 슬기롭게 이겨내 계시는 안동 시민 모두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안동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신속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이 겪은 고충을 직접 알아보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해결 방안을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안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안동을 경부의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의회 후반기 김호석 의장을 만나봤고요. 바로 청송군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제8대 청송군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분이죠. 통합당의 이광호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광호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부터. 예, 먼저 부족한 저를 청송군 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7분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민의의 대표자로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청송군 의회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총 의원 수가 8명이고요. 7명입니다. 7명이요. 총 7명이고. 예, 예. 그 중에 통합당이 몇 분이시죠? 5분이죠. 통합당 5분. 나머지. 무소속 하나, 민주당 하나요. 무소속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군요. 예. 자, 청송군 의회 의장 선거, 이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렇게 결선까지 가신 거예요? 예, 저하고 권태준 전 의장님하고 전시학 전 부의장님하고 3분이 결선까지 갔습니다. 3분이 모두 다 통합당 소속이었나요? 아니요. 전시학 전 부의장님은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무소속이었고, 예, 무소속 1분, 통합당 2분 이렇게 결선까지 가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혹시 향후에 의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예, 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 의원님들이 예. 모두가 청송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는 갈등은 없으리라 믿고 또 그렇죠. 제가 의원님들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출연해가지고 화합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청송군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원군 이미 2차례 추경 예산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라든가 또 군세를 면세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좀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경제 활성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송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청송정원 조성 사업이 원날이 잘 추진되어서 많은 관광객 유치로 또 우리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예. 우리 농업 재해보험 문제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 여러에 결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살리겠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진보 또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그 도에서 선정이 되면은 또 건설교통부로 올라갈 것인데. 예. 꼭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청송도 참 할 일이 많네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 관광 살리고 농민도 살려야 되고 도시재생 사업까지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집행부는 우리 8대 후반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협치입니다. 협치. 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예.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공통 분모를 명제로 활발한 소통으로 의회 협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의이지 않아서 모든 역할을 또 다해야 될 것이고 예.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집행부 견제 감시는 기본이고 협치에 아주 이제 중점을 둬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끝으로 우리 청송 국민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청송 국민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 의회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면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산소카페 청송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의회 이광호 후반기 의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장맛비가 살짝 잠잠해졌다 싶으니 이렇게 또다시 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고기압에 의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머리 위로 고스란히 뜨거운 햇볕이 쏟아질 텐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이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 예보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그간 우리나라에 자리하던 찬 공기가 힘이 점차 풀려서요. 지금 중국과 일본에 형성되어 있는 장마전선이 점차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국지성 폭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현재 예보대로라면 비는 일요일에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낮 기온은 30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상주, 예천이 한낮에는 30도, 아침이 20도로 출발하고요. 문경이 20도에서 29도 분포, 의성은 20도에서 31도, 영주, 봉화, 영양, 청송은 아침이 19도, 한낮에 29도 나와 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28도, 체감온도 30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